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 저는 구순 어머니의 마지막 1년을 간병하며 어머니가 남기신 말들과 그 말들에 대한 아들의 의미 해독을 기록한 책인 박희병 교수의 엄마의 마지막 말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돌아가시기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말기암과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저자의 어머니가 하신 짧은 말과 그 말을 세심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음미한 아들의 글들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어쩌다 하시는 엄마의 한마디 말을 통해 깊은 소통을 하고 있는 아들의 감동적인 165편의 이야기들 중 오늘 저는 4편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특별한 울림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오나? 아닙니다. 집에서 옵니다. 엄마는 모로 누워 복도를 살피고 있을 때가 많았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엄마는 매번 기뻐하며 환하게 웃으셨다. 이 세상에 저 미소만큼 반갑고 고운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곤 했다. 혹은 엄마는 누워서 담요를 손으로 이리저리 어루만지거나 담요를 접어서 개는 신용을 하고 계실 때가 많았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복도에서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엄마, 나 왔어요? 하고 소리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 들어왔다. 안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헌 바지나 웃옷이나 양말을 깁거나 이불을 손질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하던 엄마의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평생 그런 일을 하셨으니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런 몸짓이 나오는 것일 거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슬퍼졌다. 그 옛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안방에서 돋보기를 낀 채 이불 호청을 누비고 계셨다. 눈이 어두워진 엄마는 나보고 바늘에 실을 좀 꿰어달라고 하셨다.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기억은 시공간 속에 편재해 있다. 이 닦았나? 예. 엄마는 종종 내가 이를 닦았는지 물으셨다. 엄마가 왜 그리 내 이에 관심을 보이시는지 처음에 나는 잘 몰랐다. 어느 날 엄마는 내게 네 이가 많이 휘어졌다 라며 웃으셨는데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말도 하셨다. 네가 이제 이가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을 하실 때 엄마는 온 얼굴에 흡족함이 가득했다. 나는 엄마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며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30년쯤 전 내가 성균관대 교수로 있을 때 나는 수유리의 부모님 집에 붙어 살았다. 그때 엄마가 내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네 동생은 일을 교정해 주었는데 니는 해주지 못해 마음이 안 됐다. 그때 니도 해주는 건데. 나는 씩 웃으며 엄마 그런 게 뭐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정말 그리 생각하고 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이 일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나는 엄마가 왜 네 이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한 건지 알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이를 교정해 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지금까지 줄곧 품고 계셨던 듯하다. 네가 이제 이가 많이 들어갔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의 표출일 것이다. 내 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건만 엄마 눈에는 내 이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 기쁘셨던 것이다.
내게 이를 닦았는가 자꾸 물으신 이유는 네 이가 많이 휘어졌다 라는 말을 듣고서 후련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가 희지 못했다. 엄마는 한 번도 내게 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 점을 유감으로 여기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정신이 혼몽한 중에 당신이 평생 바라던 바가 환상 속에서 실현된 모습을 보시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잠을 잘 자야 한다. 잠만 잘 자면 회복되니라. 엄마는 아프기 전에도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무슨 걱정거리가 조금 생기면 잠을 잘 주무시지 못했다. 그런 날에는 당장 얼굴이 꺼죽해 표가 났다. 돌이켜보면 엄마는 내게 고마 공부하고 그만 자라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성균관대 교수로 있던 1989년에서 1996년까지 나는 수유리의 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 30대 젊은 시절이라 자정 넘어까지 공부하고 글을 썼다. 엄마는 늘 자정쯤 내 서재를 노크하며 내일 학교 가야 하니 고마 자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건성으로 예 대답하고 1~2시까지 공부를 더 하다가 자곤 했다. 엄마는 1~2시쯤 되어 다시 문을 노크하며 박군 늦었다 고마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까보다 좀 더 간절함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당시 나는 엄마의 이런 간섭이 몹시 귀찮고 성가셨으며 괴롭게만 느껴졌다. 엄마는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이런 말도 하셨다. 니 그러다가 매구된다. 젊은 시절 내가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다. 매구는 천년 묵은 여우를 뜻하는 말이다. 나는 병약해 공부를 하면서 자주 아팠다. 엄마는 골골하면서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내가 몹시 안쓰러웠을 것이다. 엄마는 올해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동안 공부 많이 안 했나? 이제 공부 고마하고 좀 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엄마의 말은 엄마의 평생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엄마 때문에 얼굴이 꺼죽해진 늙은 자식이 걱정되어 한 말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아들 보소, 우리 아들 보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전원한 후 나는 종종 엄마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말이 춤이지 다리를 움직이며 머리, 발, 몸통을 불규칙하게 이리저리 흔드는 동작이었다. 북부병원에서 입을 크게 벌려 이상한 얼굴 모양을 만들어 엄마를 웃기곤 했는데 그게 그만 제동이 걸려 엄마를 즐겁게 하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차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는 내가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셨다. 말없이 침울하게 계실 때, 혹은 멍하니 표정 없는 얼굴로 계실 때, 혹은 처연한 모습으로 계실 때 내가 갑자기 이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는 어김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셨다. 엄마 눈에는 내 동작이 아주 귀엽고 우스운 모양이었다. 나는 나대로 무료함을 없애고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 참으로 일거양득이었다. 이날은 엄마가 내가 춤추는 모습을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하셨던지 다른 날과 달리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 보소! 우리 아들 보소!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늘 해오신 말들을 했고 늘 해오신 걱정들을 했으며 늘상 눈을 주곤 했던 대상들의 눈을 주셨다.
엄마 평생의 사랑의 방식은 죽어가는 과정에도 관철되었다. 나는 이 점을 감동적으로 지켜봤다. 약 10년 전 저는 그다지 길지도 않은 날들이었는데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간병하는 동안 박희병 교수님만큼 엄마를 따뜻이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불효의 기억들이 엄마를 더욱 그리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글 찾아 이 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